예. 여기까지는 했었죠? 예제 5.5-2 했었나요, 이거? 예, 나도 추석 지나고 나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 이건 했었죠? 이거 안 했어요? 예. 꼭 외우라고 그랬죠? 외우시고, 요 그림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뭐 해보시고, 여기도 했고, 여기 107페이지 원심력 얘기도 살짝 했었고, 이 그림도 했었고, 이거 예제 5-2 했어요, 안 했어요? 자동차가 반지름 50m인 경사 없는 커브길을, 반지름이니까 이게 R이 되죠? 경사 없는 커브길을 건조한 날씨 정지 마찰 계수가 0.9라고 합니다. 최대 속력은 마찰력이 90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바닥에 마찰이 없으면 커브 방향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지 마찰력 기호로 쓰겠습니다. FS 정지 마찰력이 90력 역할을 해줘요. MA 그죠? 90력 이렇게. 그런데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죠.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 최대 속력 VM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마찰력 자체를 구하면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 됩니다. 수직 항력을 여기서는 뭐 소문자 n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럼 자동차가 이렇게 했을 때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mg가 되고 평평한 바닥에서 그렇죠? 위로 길바닥이 자동차를 떠받치는 힘이 수직 항력이 되는데 y축 방향으로는 평형이기 때문에 n은 그대로 그냥 mg가 되겠죠. mg. 네, 수직력과 중력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n은 mg를 이렇게 대입합니다. µs 곱하기 mg 이렇게. 그러면 VM하고 요거하고 요거랑 같아지게 되네요. 그죠? 좌변 우변이 같아지게 돼서 m을 약분해주면 VM을 구할 수 있어요. VM의 제곱이 양변에 R을 곱하면 µS RG가 되죠. µS RG. VM의 제곱은 µS RG가 됩니다. 제곱이, 그죠? 그럼 VM은 다시 루트 해주면 되겠죠. 루트. 그래서 VM을 구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여기 그죠? V의 최대값은 µS GR 이렇게 되세요. 그죠? 0.9 곱하기 9.8 곱하기 반지름 R에서 초속 21m까지 트랙을 돌 수 있는데 도로가 얼어있을 때는 마찰 계수가 0.1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9분의 1로 줄어드니까 속도는 뭐 3분의 1이 되겠죠. 7m/s가 된다. 얼음판에서는 속도를 많이 내면 안 되죠. 예. 어떻게 돼요? 원 궤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계 보면 길바닥에 제공할 수 있는 마찰력이 얼마 안 되면 감소하면 얘도 감소하는 거예요. VM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속도를 감소하지 못하면 이게 감소하지 않으면 뭐가 증가해요? R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지? 네. 그래야 이게 감소할 거, 좌변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트랙을 이탈하는 거지. 반경이 항상 일정한 반경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R이 증가하면 길 벗어나서 저쪽 멀리 보험차가 오는 거지. 보험차, 그죠? 예, 길바닥을 벗어났으면 어디가 있겠어, 뭐, 그죠? 예, 굴러 떨어져 있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가야 된다. 예. 자, 이 정도로 하시고 경사진 커브길을 도는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거는 제외하겠습니다. 이건 제외.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라 90력 충분히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으로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 그래서 이건 비등속 원운동인데 이것도 제외할 거예요. 제외. 우리는 등속 원운동 위주로만 살펴볼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어요. 다시 그때 좀 보도록 하고 이렇게 다 넘어갑니다. 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 중력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질량이 M1, M2, 질량을 이제 매스니까 M으로 표시하잖아요. 우리가 기호 M으로. 그런데 이 두 입자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에요. R. 단위들은 다 SI 단위, 국제 단위를 써서 M2 얼마 이제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죠. R은 또 미터 값으로 다 대입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중력이 작용하는데 모든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 힘을 이렇게 구합니다. 힘의 크기를 보면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어느 한쪽의 질량이 커져도 힘은 커지고 대신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멀어지면 힘이 약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비례하는데 그럼 적절한 값을 여기에 뭔가 곱하면 그 자체에 힘이 되게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G라는 값을 곱해서 힘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값을 우리가 중력 또는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뉴턴이 이 식을 구해냅니다. 그렇죠? 실험으로 식을 구해내고 이때 얘를 이 값을 힘으로 이렇게 바꿔주려면 G 값은 얼마여야 되냐면 실험을 해서 정확히 구해보면 G 값이 6.67 곱하기 약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단위는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 제곱 이렇게 됩니다. G를 여기다 넣으면 대입을 하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지구와 우주선 사이의 만유인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해보세요. 뭘 구하냐면 지구하고 달 사이의 만유인력을 구해보세요. 지구와 달. 우리가 살고 있는 얼스하고 저 문하고 지구의 질량이 얼마죠? 지구의 질량은 얼마예요? 지구의 질량? 모르겠어요? 달의 질량도 모르겠네. 그러면 달도 모르고 지구도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 둘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예. 의자에 앉아 있다 봅시다. 이거 여기 의자라고 하자고.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친구하고 거리가 딱 붙어 있지만 이 중심, 몸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옆에 서 있다고 합시다. 그냥 1m 떨어져 있다고 하자고. 1m. 너랑 나랑 1m 떨어져 있어요. 나의 질량은 내가 오늘 밥을 많이 먹어서 나는 70kg이고 너는 원래 좀 홀쭉하니까 너는 50kg이라고 합시다. 두 사람 사이의 중력을 구해보세요. 지금 연습장 꺼내서 구해보세요. 너랑 나 사이의 중력을 구하자. 그래서 구하는 식은 거리의 제곱, 그죠? 거리의 제곱이니까 1m 제곱이죠. 1m의 제곱, 1m니까 1m의 제곱이 돼야 되고 질량은 70 곱하기 50 그러면 3,500인가요? 그죠? 3,500 7로 3,500 킬로그램 곱했으니까 킬로그램의 제곱이 돼야죠. 킬로그램 제곱. 그러면 R분의 M 곱하기 M1 곱하기 M2를 한 거지. M1 곱하기 M2. 여기에 G를 곱해야 되는데 G가 약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리고 얘도 단위가 있어요. 그렇죠? 뉴턴 곱하기 미터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 제곱. 뉴턴 미터 제곱 아이고 좁아서 못 쓰겠다. 나누기 킬로그램 제곱. 그러면 킬로그램 제곱하고 분모에 있는 킬로그램 제곱 약분되고 미터 제곱하고 요 미터 제곱은 약분되니까 뭐만 남아요? 뉴턴만 남습니다. 그럼 6.67 곱하기 3,500 하면 얼마예요? 6, 4, 24,000 정도 나오죠. 24,000 약 24,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렇죠? 그러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이니까 7승이죠.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거는 0.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해도 되죠. 단위는 뉴턴. 그래서 0.24 마이크로 뉴턴 정도 됩니다. 0.24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잖아. 마이크로 뉴턴. 엄청나게 작은 힘이 작용하는 거지. 하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죠? 눈을 딱 감고 너랑 나랑 딱 둘이만 있으면 어떻게 돼? 마주보고 있으면 앞으로 쓰러져야 돼요. 그치? 서로 끌어당기잖아? 예. 아니면 서로 이제 밀어내서 난 너 싫어 그러면 뒤로 막 가겠죠. 그죠? 옆으로 같이 서 있으면 내가 옆에 누가 와 있는지 느낄 수 있어야 돼. 민감한 사람은 느끼죠? 얘가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예. 근데 이 정도의 힘을 느낀다면 대단한 사람이지, 그치? 예. 종이 조각에 손바닥 하나 올려놨다고 해서 야 이게 무겁네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 마치 코끼리가 파리가 앉아놓고 파리 때문에 못 걷겠어 막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머리카락 하나 정도보다 더 가벼울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작은데 이 지구와 달 사이는 어때요? 얘는 질량이 엄청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나 사이에 지구하고 나. 그럼 둘은 난 땅에 딱 붙어 있는데, 그치? 땅에 붙어 있는데. 하지만 이럴 때는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구합니다. 이게 지구와 나 사이의 중력을 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지구를 하나의 점으로 보고 나도 점으로 봐야 돼. 나는 점이죠. 지구도 크지만 점으로 생각하고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해서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시계. 그러면 내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지표면에서의 중력이에요. 지표면에서의 중력. 여기 보시면 직접 구해볼까요? 지구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합시다. 자기 자신. 나는 질량이 m이고 지구는 질량이 대문자 m이라고 하고 지구 중심에 대문자 m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고 지구와 나 사이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지구 반지름에 여기 R 지구라고 했네요. 대문자 말고 소문자 R. 지구의 제곱 곱하기 지구의 질량 곱하기 m. 나면 나고 아니면 돌멩이면 돌멩이. 그렇죠? m의 질량 곱하기 g하면 이게 만유인력이죠. 그런데 그 힘에 의해서 나는 낙하할 거 아니에요. 자유낙하죠. 자유낙하하게 되면 가속도가 여기 F는 그죠? 이 F의 힘으로 중력의 힘으로 나는 낙하할 거예요. MA 그 A를 G라고 쓴 거지.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G는 여기 M하고 M을 약분하면 이게 G가 되는 거네요. 그죠?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지구의 반지름은 약 6,000km죠. 그죠? 지구의 반지름은 6,000 10의 3승 킬로도 3승 6,000km니까 6의 10의 6제곱미터가 지구의 반지름이에요. 요거를 제곱하라고 그랬죠? 그럼 R의 제곱 분의 지구의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4제곱킬로그램이죠. 지구의 질량. 지구의 질량은 624 이렇게 보면 돼요. 624. 그리고 요 G는 6.67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잖아요. 이것도 좁아. 너무 좁아. 그죠? 얘를 계산하면 이게 12승이죠. 이게 12승이죠. 24 마이너스 5제곱해서 12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11승이잖아. 그리고 위에 있는 게 3636이죠. 6636. 아래에도 제곱하면 6636.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10만 남아요. 10.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사실 지구가 정확히 6,000이 아니라 이게 6.3 얼마 6,400km 정도 됩니다. 6.3, 6.4 이 정도 날 거야. 그래서 9.8 정도가 나와요. 그게 이제 반올림에서 10이 되는 거예요. 10.
자연학과 가속도가 10m/s 제곱이고 실제 측정해 보면 약 이 정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달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81분의 1이고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11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럼 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달 해주면 되겠죠? 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구해보면 g 곱하기 여기 치잖아. g 곱하기 반지름, 달의 반지름의 제곱, 지구에서 구했던 거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달의 질량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그 식이 이 식이죠. 예. 그래서 달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11분의 3 제곱하고 달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81분의 1 이렇게. 중력 가속도 g는 이걸 빼야죠. m을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의 10분의 1 정도가 나온다. 요거 계산하면 10분의 1이에요. 요거. 11분의 3분의 81분의 1. 6분의 1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중력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어요. 여기도 뭐 생략하고 인공위성의 운동도 생략하겠습니다. 다 넘어가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장은 끝이 납니다. 케플러의 법칙도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예. 넘어가고 5장은 끝. 잠시 쉬었다가 이제 6장을 하는데 6장 일과 에너지 가자.